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시그마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 수업이 끝나고 꼭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시그마가 도입된 배경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SN이라는 기호의 한계 때문입니다. SN의 뜻은 첫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요. 이 기호의 문제점은 첫째 항부터 무조건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부터 더하는 걸 표현하려면은 이 SN의 기호를 두 번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기호가 중첩되고 의미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좀 이제 불편하겠죠. 그래서 도입된 게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이제 어떻게 쓰냐. 자, 지금 보시다시피 시그마의 이제 기본적인 뜻은 이제 이렇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뜻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K는 1이라고 써 있죠. 시그마 바로 밑에 K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첫째 항부터란 뜻입니다. 그리고 제 n항까지 요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n이 바로 제 n항까지란 뜻이고, 그리고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요 AK는 일반항을 나타냅니다. 결국 AK라는 일반항에 K1부터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다가 어디까지 대입을 하냐, 제 n항까지 대입을 해서 전부 더한다는 뜻이죠. 자, 일단 시그마의 뜻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그 합은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 ak를 더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이제 그 뜻이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ak를 n까지 더하라 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죠. 수열의 일반항 AK 의 K에 1, 2, 3 쭉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하여 얻은 항의 합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시그마 기호는 굉장히 독특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다시피 특히 K는 2, K는 3 이런 식으로 이 K 값을 꼭 1만 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K가 2면은 두 번째 항부터 이제 더하는 거고, K가 3이면 세 번째 항부터 더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 K가 1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제 위에 있는 수를 위 첨자라고 하는데요. 위에 첨자. 이렇게 2n 플러스 1처럼 n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 밑에 K는 2, 이쪽에 있는 K는 1은 아래 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제 같은 수열 안에서도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1을 더한다. 그 다음에 K는 0부터 n-1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을 더한다처럼 이렇게 전혀 같은 이제 수열의 합인데도 다른 시그마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한번, 수열의 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시그마의 활용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1부터 n까지 더한 그 값의 결과는 SN으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이런 식으로 SN으로 나타냈었는데요. 자, 시그마를 활용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K는 1부터 n까지 K를 더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 2, 4, 6 짝수들의 합입니다. 2n까지 더하는 짝수들의 합은 일단은 생각해 보면은 첫째 항은 2고 마지막 항은 2n인데 일반항이 2k죠. 예, 여기서 이제 n 대신 k를 쓰는 이유는 더하는 그 값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값이 일반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일반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그마 그래서 오른쪽에는 k를 써줍니다. 일반항 자리에 n 대신 k를 써줍니다. 예, 이렇게 k를 써줍니다. 자, 그럼 이번엔 거꾸로 시그마 모양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죠. 자, 이 경우가 이제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3을 더합니다.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그럼 첫째 항도 3이고 두 번째 항도 3이고 세 번째 항도 3이고 맨 마지막 항도 3이겠죠. 자, 일반항 부분에 k에 대한 어떤 문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 3입니다. 그러면은 그 3을 몇 개를 더해야 되냐? 이렇게 n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2를 더하는 건 아니고 일반항이 2의 k제곱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2의 1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2제곱, 세 번째 항은 2의 8제곱, 맨 마지막 항은 2의 n제곱이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일반항 자리에 k를 쓰라고 했는데요. 사실 꼭 k만 쓰는 거, 꼭 k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i나 j 대신 이 첨자를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i면은 여기 일반항 부분에도 i가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j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j가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의 이제 기능 중 하나가 꼭 첫째 항부터 더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제 M항부터 N항까지 때 M은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시그마는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K는 N부터 N까지 AK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K는 1부터 N까지 AK를 더한 거에서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1까지 AK를 더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이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고, 그리고 요것은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M이 N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표현과 같게 됩니다. 물론 이것과도 같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중간항부터 이제 특정 항까지의 합에 대한 이제 시그마 표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K는 2부터 N까지 K를 더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 항 3, 그 다음에 4, 그리고 마지막 항은 N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래 첨자, 위 첨자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은 5 더하기 6 더하기 7, 그래서 20까지 더한 값은 일단은 K는 5부터 20까지 K를 더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첫째 항부터 20까지 더한 K의 값을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값에서 빼버려도 되고요. 일반항 자체를 K 플러스 4로 잡은 다음에 1부터 16까지 더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그마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교과서 125쪽 문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자, 잘 읽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